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장 보러 갔을 때 마지막에 영수증 혹시 받아오세요? 종이 영수증이요? 네. 꼭 필요할 때는 어쩌다 챙기긴 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받지 않는 편이에요. 네, 저도 보통은 그래요. 네. 근데 앞으로는 전자영수증으로 영수증을 받겠다 하면 건당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일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현금이나 포인트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럼 전자영수증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이나 포장 많이 하잖아요. 그쵸.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 건당 1,000원,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대여하게 되면 한 건당 무려 5,000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네. 관련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소 중립도 실천하면서요.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점 저도 한번 참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일 밤부터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린 후 영하권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금산의 보행 현수교인 울렁다리가 완성됐습니다. 기존 출렁다리의 2배의 길이로 유리 구간도 만들어졌는데요. 소금산 일대가 종합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투약되는 먹는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삼척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시민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 단위로 직접 지급됩니다. 19일부터 강원을 포함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밤사이에 많은 눈이 내려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네, 당분간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새하얀 눈밭에서 즐겁게 뛰어놉니다. 도심에서는 제설 차량이 쉴 새 없이 도로 위에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오전까지 영동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수원에는 눈이 정말 많이 안 왔는데 강원도에 와서 이렇게 눈도 보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눈이 예보되면서 지역별로 도로 제설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차에 쌓인 눈을 치우고 도로도 얼어붙어 거북이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향로봉에 30.3cm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으며 이곳 대관령도 5.3cm, 삼척 12cm, 강릉 8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오는 토요일에야 평소보다 다소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금요일까지는 영하의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1일 아침 기온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영하 10도 이하를 보이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15도 이하를 기록하며 한파경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는 21일까지 초속 9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국내 최장 산악 보도교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아찔한 높이의 산봉우리 2개를 잇는 다리가 바람을 따라 흔들리기까지 해서 아찔함과 절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명소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또 다른 이색 관광시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대가 종합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출렁다리 2탄 울렁다리가 개장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원주의 젖줄, 섬강 계곡 상공에 2개의 다리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개장 이후 4년 만에 또 다른 보행 현수교인 울렁다리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울렁다리는 기존 출렁다리의 2배 길이로 조성됐습니다. 명칭처럼 미세한 울렁거림과 다리 위에서 볼 수 있는 절경이 특징입니다. 실제 다리 길이는 404m로 중국 장각의 대협곡의 유리다리보다는 짧고
충남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보다 조금 깁니다. 다리 중간중간 200m 아래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 구간도 만들어져 절정의 아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다리들이 되게 많아서 이 다리 다 가보고 싶고,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경치가 저 위쪽엔 눈이 녹아서 눈이 없고 밑에 눈이 있고, 그래서 경치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울렁다리는 원주시가 추진해온 간현 종합관광지 조성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어지는 스카이타워, 소금잔도, 데크 산책로는 이미 지난해 완공해 개통됐습니다. 이로써 출렁다리로 시동을 건 간현 관광지의 주간 관광 코스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완성된 겁니다. 4월 달에 에스컬레이터가 완성되고 금년 말에 케이블카가 완성되고 연간 최소 한 200만 명 이상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원주시는 자연 암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나우라쇼와 음악 분수, 야간 조명 등 야간 관광 코스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채로운 관광 코스를 갖추고 야심차게 문을 연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원주의 대표 명소를 넘어 전국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삼척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시민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 1월 19일 기준 삼척 시민으로 6만 3천여 명이며 예산 130억 원을 투입해 2월 14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지급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 단위로 직접 현장에서 지급하며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온라인 판매로는 카카오를 통해 전통주와 강원 꿀 등을 판매해 5,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서울 남부터미널에 있는 진품센터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가공식품과 선물 세트를 판매합니다. 이외에도 LG 헬로비전을 통해 6천만 원 상당의 양고 시래기를 커머스 방송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마스크 쓰기가 일상이 된 지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사 백신도 2차를 넘어서 3차까지 접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먹는 알약으로 백신이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투여가 시작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치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엄중식 감염내과 전문의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먹는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나타난 효과와 부작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나 징후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증상 완화 효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입니다. 임상 연구에서는 한 88% 정도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감소시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처방을 해보면 현장에서는 이 88%보다는 조금 낮은 중증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먹는 치료제 처방과 투여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투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 공급 물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확진자에게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방 대상으로 정의한 그런 환자는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인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고 5일 이내의 상태이고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증 또는 중등증에 해당하는 환자가 투여 대상입니다. 예, 또 아무래도 먹는 치료제다 보니까 성분도 좀 궁금합니다. 주요 성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팍스로비드는 이제 실제로 두 가지 성분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성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 약의 성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리토나비어라는 성분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두 가지 성분을 복용하는 형태로 지금 처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경구 치료제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은 되지 않았지만 몰루피라비어라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상품명은 라게브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약은 워낙에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이 됐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임상 연구를 했고 약 3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다. 중증 환자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먹는 약 투여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그 5일 동안 하루 2번 3알씩 한 번에 3알씩 복용을 잘 끝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이제 의사들의 경우에는 이 처방 대상이 이런 적응증에 잘 맞는 환자인지를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제한이 되어 있고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분도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약물을 이렇게 복용하시던 분들 중에 그 기존 약물들이 이 팍스로비드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이 지금 복용 중인지를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해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3명에게 처음으로 먹는 치료제가 투약됐습니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확진자는 원주와 춘천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60대와 70대로 금기 약품 여부를 확인해서 투약했는데요. 도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모두 616명분으로 도내 전역으로 배분됐습니다. 강원도는 먹는 치료제의 경우 증상 발현 후 닷새 이내에 투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 연휴 기간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39곳을 운영해 응급 상황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의 설 명절 인사 명목에 선물 제공 우려가 있어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의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을 빙자한 금품 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19일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일 오전 11시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군 상남 7터널 안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앞 차량과 부딪힌 뒤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오후 6시 15분쯤에도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북강릉 IC 부근에서 20톤 화물트럭 한 대와 1톤 포터트럭,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포터트럭에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이송됐습니다. 인제군이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함께 최대 7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매월 50만 원씩 48개월간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인제 지역 내 다함께 돌봄센터 8곳을 운영해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동해시가 어촌 경제 안정과 해양 관광 활력을 위해 올해 해양수산 분야 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어업인 수당 등 12개 사업에 9억 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수산물 유통과 수산자원 조성 분야 11개 사업에도 25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판매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